대반격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를 막으려는 러시아. 양국의 시선이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림반도인데요. 이 크림반도가 세계 역사상 최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는 푸틴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반도 병합이 자신의 최대 과업 중 하나라고 여기는 정도죠. 반면 우크라이나는 역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크림반도를 수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는 현재 남부전선에서 진격해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방, 러시아 본토 사이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엄포를 놓은 건 러시아입니다. 핵무기까지 언급하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토 보전을 위해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20일 가디언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스와 영국이 지원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크림반도에 발사할 경우 서방국들이 전쟁에 완전히 개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내 의사결정센터를 공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결정센터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정보본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스톰 섀도우를 직접 겨냥한 건 지난 18일 크림반도 인근에 있는 리코베 마을의 러시아군 탄약고가 스톰 섀도우로 추정되는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파괴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을 공격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21일 사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를 곧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8,000km인 사르마트는 메가톤급 독립목표 제도립 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브젝트 4202로 불리는 신형 극초음속 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사르마트에 장착된 핵탄두 위력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2,000배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는 사르마트 한 기로 프랑스 전체나 미국 텍사스주 규모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돈바스와 연결이 차단되면 보급과 방어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성공하면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크림반도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푸틴이 크림반도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남동부 벨리카 노보실카 주변의 진격을 크게 알렸습니다. 이 지역의 블라우다트네를 점령한 68여단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항구 도시 마리우폴로 이어지는 철도 요충지 볼로바에 매우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다고 발표한 마을들 모두가 이 방면에 있는 곳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지역 오리히우 근처에서도 진격했습니다. 일부 러시아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이 근방 마을을 점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칠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민병대 전 대장이던 이고르 스트렐코프는 지난 20일 펴티아 특히 서쪽 제레비안키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면에서 멜리토폴을 향해 진격하면 우크라이나군 보급 요충지인 자포리자에 가까워서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 접근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전략가들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모두 몇 달에 걸쳐서 전력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서 먼저 빠르게 전력을 보강하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만 양측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들을 쏘겠다고 공언하는 이상 이겨도 엄청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